차 좀 빼주세요. 이강철의 조용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하루 중 가장 바쁜 출근 시간대였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들이 오가는 가운데 출입구 한복판에 당당히 주차된 벤츠 앞에서 72살의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차에서 내린 유세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품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며 날카로운 메아리를 만들어냈죠. 38세의 그녀는 이 빌딩에서 가장 넓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통로입니다. 강철이 다시 한번 정중히 말했습니다. 낡은 점퍼와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세린의 화려한 차림새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죠. 약간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세린이 혀를 차며 핸드백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미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고 그녀는 통화를 받으며 강철을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벤츠는 여전히 출입구를 막고 있었죠. 강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때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이 일에서 그는 매일 이런 모습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철 씨, 또 세린 대표님이군요. 관리소장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5세의 그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위치에 서곤 했죠. 강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넘겼죠.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박하늘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이 빌딩에 입주한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세린의 차 때문에 자신의 차를 빼낼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 씨. 하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강철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막혀서 못 나가시겠네요. 강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현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죠. 이런 일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저기요, 차 주인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강철이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연했죠. 이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세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강철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뭐예요? 문이 열리며 세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전화기를 한 손에 든 채로 말이죠. 죄송합니다. 차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셔서요. 강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아이고, 정말 시끄럽네요. 알았으니까 나중에 처리하겠다고요. 세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당장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 회의 중이라고요.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럼 열쇠라도 주시면 제가 대신. 아니, 정말 웃기네요. 벤츠를 관리인이 운전한다고요? 세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강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죠. 뒤에서 세린이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여전히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강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의미를 전했지만 시계를 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죠. 이때 다른 입주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죠. 세린의 차 때문에 자신들의 차를 빼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세린 대표님이에요? 어쩌면 좋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강철 씨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죠. 다만 그의 주먹이 조금씩 꽉 쥐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틀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번에는 벤츠가 아예 2개의 주차 구역을 걸쳐서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조용히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명품 핸드백과 하이힐, 그리고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지위를 과시하는 도구들이었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주차하시면 다른 분들이 어쨌다고요? 여기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세린이 강철의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저희 회사가 이 빌딩에서 제일 큰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작 주차 하나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을성 있게 대답했죠. 규칙은 모든 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규칙이요? 아, 정말 웃기네요. 세린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주차장 관리인이나 하는 늙은이가 나한테 규칙을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 할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강철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든 주차 정리 도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틀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아이고, 정말 고집불통이네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린이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 얼마인지 알아요? 3억이에요, 3억. 할아버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됩니다.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세린의 얼굴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차를 빼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늘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아, 또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분이에요? 저는 2층 H테크에서 일하는 박하늘입니다. 아, 그 작은 회사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세린의 질문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었고
직원은 5명뿐이었죠. 5명입니다. 5명이요? 아이고, 그럼 월세도 제대로 못 내겠네요. 세린이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죠.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급수라는 게 있다고요. 강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보다 단호했죠.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세린이 머리를 감싸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간다고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세리는 그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났죠. 아니, 정말 교육을 안 받으신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때 관리소장 김민석이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위층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이죠.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아, 소장님, 잘 오셨네요. 이 할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세린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철 씨가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네,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고객 응대 교육 같은 거 안 시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강철은 그런 민석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소장님도 이 할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식으로 시비 걸면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세린이 민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불평이었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우리 회사가 이 빌딩에서 제일 큰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직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강철과 세린 사이에서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은 그런 민석을 보며 무언가를 참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제 차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세리는 그녀를 째려보며 혀를 찼죠.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세린이 차 키를 꺼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를 제대로 된 위치로 옮기지 않았죠. 대신 다른 주차 구역을 또 막는 위치로 차를 옮겼습니다. 이제 됐죠? 세린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저기요, 저것도 다른 차 자리인데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녀를 노려보며 화를 냈죠.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다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층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였죠. 다 늙은 게 민폐야, 민폐. 세린이 강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 벽면에 부딪히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철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어졌죠. 72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들어본 말 중 가장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입을 벌린 채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나이 드신 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린 대표님, 그건 좀.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세린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뭐가 좀이에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이 나이에 주차장 관리인이나 하면서 사람들 귀찮게 하는 게 민폐가 아니면 뭐예요? 세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평생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손은 지금 간신히 참고 있는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대로 된 일자리나 구하세요. 이런 데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요. 세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월감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차를 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모두 세린의 차 때문에 자신들의 차를 빼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한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보았죠. 강철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매일 이런 식이면 어떻게 견디시는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화가 났죠. 뭐예요,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월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장 무시당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세린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죠. 강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강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가 주차 정리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강철 씨? 하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말에 하늘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뭐야, 그냥 가는 거예요? 세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철이 자신에게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역시 나이 먹으면 포기하는 것도 빨라지나 봐요. 세린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돌아보지도 않았죠. 그럼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요. 아침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요. 세린이 승리자가 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죠. 민석은 강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강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었죠. 강철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지하 주차장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이제 됐죠? 다들 만족해요? 세린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하늘이 세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가 역력했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죠. 뭐가 너무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세린이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철 씨는 그냥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세요? 모욕적이라고요? 사실을 말한 게 모욕적이에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아이고, 정말 웃기네요. 나한테 도덕 수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죠. 이때 다른 입주사 직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 대표님, 저희도 같은 건물을 쓰는 사람들인데 서로 배려하며 지내면 안 될까요? 배려요? 내가 누구한테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세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철 씨는 항상 정중하게 부탁하셨잖아요. 정중하다고요? 그게 정중한 거예요? 고객한테 지적질하는 게? 세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죠. 민석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시죠. 차량 문제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죠. 사람들이 하나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죠. 세린만 혼자 남아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강철은 그날 오후 일찍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개인 소지품들이 들려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그만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석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이 이긴 것 같은데도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은 집에서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죠. 무언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 일을 하세요? 몇 달 전 손자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인 손자는 할아버지가 왜 굳이 관리인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단다. 그때 강철이 대답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색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강철은 평소보다 늦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강철 씨, 하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일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철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이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죠. 어제 일은 괜찮으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결심을 한 사람의 것이었죠.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세린의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출입구 정중앙에 차를 세웠죠. 마치 어제의 승리를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 차에서 내리며 강철을 흘겁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아직도 여기 있네요?
세린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강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어제 그렇게 화내더니 결국 돌아왔네요. 역시 나이 먹으면 갈 데가 없나 봐요. 세린의 말에 하늘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여전히 조용했죠. 강철 씨, 오늘도 차 문제로 시비 걸 건 아니죠? 어제 교훈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린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철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때 강철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세린은 그의 반응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죠. 그래야 서로 편하잖아요. 하지만 강철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겁니다. 다른 분이요? 세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시작했죠. 오전 10시쯤 지하주차장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철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죠. 수고하십니다. 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그 남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남성은 세린의 차를 보더니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 앞 유리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죠.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세린이 사무실에서 내려와 따지듯 물었습니다. 남성은 그녀를 보며 정중히 대답했죠. 주차 위반 단속입니다. 이곳은 통행로인데 주차하셨네요. 주차 위반이라고요? 여기는 사유지예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침착하게 설명했죠. 사유지라도 소방법과 건축법상 통행로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10만 원?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항의하고 싶으시면 구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 명함을 받아보고 더욱 놀랐죠. 구청 주차 단속반이라고요? 네, 신고 접수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남성의 말에 세린은 강철을 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익명 신고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이 믿기지 않았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월세를 내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주차 위반과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단속반 직원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죠. 세린이 민석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당장 내려와 보세요. 잠시 후 민석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은 복잡했죠. 이게 뭔 일이에요? 세린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단속반 직원과 강철을 번갈아 보았죠. 주차 위반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의 배후를 짐작하고 있었죠. 소장님이 해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미 처리된 사안이라서요. 민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린은 더욱 화가 났죠. 그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석의 대답에 세린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단속반 직원이 떠난 후 지하 주차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린은 자신의 차에 붙은 스티커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죠. 강철 씨. 세린이 강철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죠. 네. 강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마 신고한 게 아니겠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를 의심하고 있었죠. 정말요? 정말입니다. 강철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죠. 세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오늘 정말 재수 없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강철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죠. 이날 오후 세리는 계속해서 짜증을 내며 지냈습니다. 10만 원의 벌금은 그녀에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은 집에서 조영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배야, 나야. 아, 형님. 오랜만이세요. 조영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조영배의 놀란 기색이 전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응, 결심했어. 강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강철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관리인 복장 대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하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늘이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하늘씨.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시네요. 하늘의 말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거대한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그 차는 세린의 벤츠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 차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강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저게 강철 씨 차예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강철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건물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죠. 위엄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기요. 세린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강철의 차가 자신의 주차구역 앞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여기 주차 금지예요. 어제 저도 벌금 먹었다고요. 세린이 화를 내며 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그녀를 무시한 채 건물 정문으로 향했죠. 저기요, 못 들었어요? 세린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강철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죠. 들었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차 옮기세요. 옮기지 않겠습니다. 강철의 단호한 대답에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뭐라고요? 관리인이 무슨... 저는 오늘부터 관리인이 아닙니다. 강철이 세린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강철은 정문으로 가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대었죠. 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세린이 민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강철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장님, 저게 뭔 카드예요? 세린이 다시 물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강철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특별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최상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전용 버튼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강철이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철은 사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린이 민석을 다그쳤습니다. 민석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망설였죠.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세린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죠. 무슨 일인지 저희도 궁금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10분 후 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소장님, 뭐예요, 그거? 세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건물주, 면담 요청서입니다. 건물주요? 갑자기 왜요? 세린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세린 대표님께서 직접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나요? 왜 나를?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죠. 지금 당장이요? 네, 지금 당장요. 민석의 대답에 세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왜 만나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오시라고 하네요. 민석이 회피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세린은 마지못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한 세린은 넓은 사무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죠. 거대한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고 경악했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강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죠. 위험 있는 정장을 입고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린 대표님. 강철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죠. 저기요, 이게 무슨... 앉으세요. 강철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죠. 세린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이강철입니다. 강철의 소개에 세린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으로 알고 있던 그가 건물주라니요. 그런데 어떻게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강철이 책상 위의 서류를 세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세린이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소유주란에 분명히 이강철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진짜예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식적인 면담입니다. 강철의 말에 세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린의 주차 위반과 갑질 행위들을 정리한 보고서였죠. 세린은 그 서류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가 얼마냐고 했지? 나도 궁금하네. 강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내가 그 차에 갇혀 사는 동안 나는 이 건물 5채를 지었다. 세리는 강철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벤츠가 순식간에 초라해 보였죠. 강철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린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죠. 지난 1년간 당신이 한 행동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강철이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세린의 주차 위반 기록이 적혀 있었죠. 총 87회의 주차 위반. 다른 입주사들의 민원 접수 32건. 세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기록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관리 직원에 대한 모욕 행위 13건. 강철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세린은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들었죠. 특히 어제 다 늙은 게 민폐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세린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철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서였죠. 계약서 제15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15조에는 임차인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사항이 적혀 있었죠. 건물 내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관리 직원에 대한 모욕 행위 등이 반복될 경우 강철이 조항을 읽어주었습니다. 세린은 그 내용을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왜 안 됩니까? 제가 여기서 나가면 회사가 망해요. 세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것은 제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철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세린은 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강철은 그런 세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일어나세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세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죠. 나에게는 사과하지 마세요. 강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사과가 있을 겁니다. 세린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죠. 하늘 씨, 민석 소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입주사분들. 강철이 한 명씩 거명했습니다. 세린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그분들 모두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주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요? 네, 오늘 안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의 행동 개선 약속을 받아내세요. 강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한 분이라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세리는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는지 깨달았죠. 참, 그리고 하나 더. 강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법무법인의 공문이었죠. 당신의 갑질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적 조치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강철의 말에 세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하신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강철의 마지막 제안에 세린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과하겠습니다. 세린이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가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철이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세린은 먼저 하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많이 피해를 준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늘 씨, 세린이 H테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하늘이 나와 그녀를 보고 놀랐죠. 세린 대표님? 죄송합니다. 세린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늘은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주차 문제로 항상 불편을 드렸고 무시하는 말도 했고 세린이 구체적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세린의 간절한 사과에 하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죠. 그동안 세린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모욕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 대표님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요? 세린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거든요. 하늘의 말에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세린은 건물 안의 모든 입주사를 돌아다니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운명이 걸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강철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세린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와 강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지난 3시간 동안 건물의 모든 입주사를 돌아다니며 사과한 결과였습니다. 강철은 여전히 관리인 복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세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철의 말에 세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회장이라서 존중받아야 하고 관리인이라서 무시받아도 되는 겁니까? 강철의 질문에 세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죠. 이때 하늘과 다른 입주사 직원들이 하나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린의 사과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세린 대표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하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은 그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죠. 정말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세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렸죠. 강철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민이 담겨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이 입을 열자 세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세린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건을 제시했죠. 앞으로 한 달간 이 건물의 청소를 직접 하세요. 청소요? 세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죠. 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건물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입주사분들께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배우세요. 강철의 제안에 세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것도 싫으시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강철의 단호한 말에 세린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청소하겠어요. 세린의 대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세린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했죠. 그리고 하나 더. 강철이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벤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요? 세린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은 세린의 대답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온화한 표정이 떠올랐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네, 절대 약속 어기지 않겠습니다. 세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하늘이 강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철 씨,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합니까? 강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강철의 진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강철입니다. 회장도 관리인도 아닌 그냥 강철이에요. 강철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죠. 그럼 내일부터 다시 관리인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늘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철의 말에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죠. 세린이 다시 한번 강철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요. 기회는 제가 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강철의 말에 세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교훈을 얻었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강철이 세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린은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때 조영배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철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배야, 고마웠다. 강철이 조영배와 악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궁금했죠. 제 친구입니다.
오늘 일을 도와준 고마운 친구죠. 강철의 소개에 사람들이 조영배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하늘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강철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세린 대표님도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린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믿고 싶어 했죠. 강철이 관리용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죠. 이제 정말 끝나는군요. 민석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강철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석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강철 씨야말로. 민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강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준 것에 감사했죠. 앞으로도 이 건물 잘 부탁드립니다. 강철이 민석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올라갔죠. 지하 주차장에는 강철과 세린만 남았습니다. 세린은 여전히 강철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세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것만이 진짜 성공입니다. 강철의 마지막 조언에 세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어른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 달 후, 이른 아침 6시, 세린이 청소용품을 들고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죠.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고급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린이 밝게 인사하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진 모습이었죠. 한 달간의 경험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세린 대표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하늘이 출근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린은 그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네,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 청소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해져요. 세린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부끄러운 듯 웃었죠.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이때 지하 주차장으로 익숙한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철의 모습은 한 달 전과 같았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세린도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세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강철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세린의 대답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나요? 겸손함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세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행복이요? 강철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것. 그게 제일 행복한 거더라고요. 세린의 말에 하늘도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죠. 이때 민석이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이거.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강철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철은 그것을 받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뭡니까? 하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철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죠. 세린 대표님 회사가 올해 최우수 중소기업상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입니다. 세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했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이게 어떻게... 세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죠. 한 달 동안 대표님이 달라지면서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고객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세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회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죠.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세린이 강철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모두 당신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세린의 말에 강철은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겸손해졌다는 것을 느꼈죠.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하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세린 대표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강철이 당부했습니다. 세린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때 다른 입주사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세린의 수상 소식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죠. 축하해요, 세린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세린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세린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요. 사람들은 세린의 진심을 느끼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철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달성된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하늘이 강철에게 말했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 씨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세린이 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왜 저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그냥 쫓아내셔도 됐을 텐데. 세린의 질문에 강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세요.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강철의 마지막 당부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린이 마지막으로 강철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 잃지 마세요. 강철이 세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강철도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늘 손자와 함께 보낼 시간이 기다려졌죠. 할아버지, 차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죠. 오늘 어디 갈까? 놀이공원 가요. 손자의 밝은 목소리에 강철은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죠. 차가 건물을 떠나면서 지하 주차장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하늘은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로 향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준 강철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도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갈 것이었죠.